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설로 마지막 파트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개념은 시가지, 그리고 25kV 이하 특고압 가공 전선로와 지중 전선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 장소에 관한 규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가지에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될 텐데 경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관 이미 배웠던 친구이죠. 우리가 복습한다 생각하고 같이 채워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지에서 경관, 우리가 목주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지물의 종류에 목주가 없고 A종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 그리고 B종 철주, B종 철근 콘크리트주, 그리고 철탑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표준 경관이 있죠. 우리가 그 표준 경관에 있어서 그 경관을 더 줄일 수 있는 우리가 시가지의 버전을 보게 되면 A종일 때는 75m였습니다. 여기서 목주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B종의 경우에는 우리가 150m까지 줄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철탑은 400m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가지에서 철탑은 하나 조건이 더 붙었습니다. 400m일 때도 있지만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이때는 25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m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250m로 답할 때도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복습을 해보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이어서 시가지에서 특고압 가공 전선로 전선의 단면적에 관한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의 굵기 규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더 편한데요. 사용전압이 100kV 미만일 때는 단면적 역시 크기가 100보다는 작은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kV 이상일 때도 우리가 단면적이 100보다는 큰 150을 챙겨가 주시면 돼요. 다른 것은 한번 쭉 읽어만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만 확실하게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적 55, 그 단면적 150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시가지에서 우리가 가공전선로 높이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35kV를 기준으로 35kV 이하인 경우에는 10m가 됩니다. 그런데 특고압 절연 전선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는 8m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5kV 이하일 때는 10m이지만 조건으로 특고압 절연 전선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8m가 되겠습니다. 가공 전선로의 높이가 8m이다. 그런데 우리가 35kV를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35kV가 기준 전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수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0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가 돼요. 우리가 10은 짝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붙는 친구가 0.15가 아니라 0.12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10 플러스 0.12n, 즉 단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이 단수 n을 계산할 때도 우리가 기준 전압은 35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35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9kV 시가지 시설 전선의 높이는 단 특고압 절연 전선이다.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을 봐주시면요. 22.9kV예요. 즉 35kV보다는 작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5kV 이하에 해당되고 우리가 10m인지 8m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특고압 절연 전선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8m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해주시면 간단하게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지 등에서 이 특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표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사용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 사용전압이 100kV를 초과한다. 이 키워드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kV를 초과하고 지락 또는 단락의 언급이 있었을 때 몇 초이냐? 이렇게 기출해서 묻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1초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 3초,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인 경우에는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이 친구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팁박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00kV를 초과하고 지락 또는 단락이라고 나왔을 때는 우리가 1초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100kV를 초과하고 지락 단락인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보안공사라는 조건이 더 붙었다. 이때는 2초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1초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초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100kV를 초과하고 지락 단락일 때는 1초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암기를 해주시고 보항공사가 더 붙으면 우리가 2초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지에서 마지막 규정이 되겠는데요. 특과합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50% 충격, 불꽃, 방전 전압 값이 그 전선에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 값의 110% 이상일 것. 이 퍼센트치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10%인데 이렇게 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110%인데 130kV를 초과하면 105%가 되더라. 여기까지 정리해주시면 시가지 관련된 규정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25kV 이하의 특과합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관한 규정입니다. 25kV 이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전압으로는 22.9kV가 있다는 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선 조건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성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우리가 이 조건 자체가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고 전압 역시 25kV 이하이다. 그때는 이 규정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특과합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다중접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규정을 살펴보면 가번을 보시면 단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단면적은 6만 떠올려 주시면 돼요. 접지도체는 공칭 단면적 6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를 가진다. 그리고 나번에는 우리가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 저항값, 그리고 1km마다의 합성 전기 저항값, 그리고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6가지가 되지만 수치를 암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크기만 봐주시면 돼요. 여기는 300옴으로 똑같은 것을 알 수 있고 30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윗줄만 먼저 보게 되면 300, 그리고 30, 그 다음에 300 순으로 기억을 합니다. 300 갖고 330, 300이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여기 내려올 때는 우리가 꼭 2분의 1을 합니다. 2분의 1을 하면 15옴이 되고 이 친구는 2분의 1 하게 되면 150m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300, 30옴, 15옴, 그리고 300m, 150m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의 특과합 가공전선로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22.9kV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의 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을 보게 되면 목주 A종의 경우에는 100m, 그리고 B종일 때는 150m, 그리고 철탑일 때는 400m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경관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친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떠한 것이냐? 저압, 고압, 보항공사의 값과 똑같습니다.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보항공사를 할 때 경관을 줄이는 경우가 있었죠. 이 경관을 줄인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 저압 고압 보항공사는 목주 A종 100m, 그리고 B종일 때 150m, 철탑일 때 400m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15kV와 이 25km 사이, 즉 22.9kV의 경관과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암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100, 150, 400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봐주시면 여기에는 100, 150, 400이다. 그리고 나번을 볼게요. 나번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 22.9kV와 건조물의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다. 한번 쭉 봐주시면요. 우리가 이 친구도 역시 배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페이지 11페이지에서 배웠던 친구로 그림을 가져오면 아마 떠올리기 쉬우실 거예요. 어떠한 친구냐면 기억나시죠? 우리가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배울 때 가져온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건조물 이 상부에 있을 때 특과합의 경우에는 일반 절연전선 케이블 순으로 3m, 2.5m, 1.2m로 했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건조물이 있고 우리가 특과합 가공전선이 옆에 시설될 경우에는 5의 배수로 기억을 합니다. 우선 순서는 여기가 일반일게 그리고 절연전선 그리고 사람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경우 그리고 케이블로 우리가 1절 4캐로 배웠습니다. 이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특과합의 경우에는 5의 배수를 떠올리자. 즉 5, 10, 15 그리고 여기만 2배로 해서 3m로 되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5m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치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수치가 5, 10, 15 이렇게 5의 배수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사실상 여기는 0.5m 그리고 1m 1.5m 그리고 2배를 해주면 3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과합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앞서 아까 표에서 정리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했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친구는 우리가 표로 정리한 것이다.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상부일 때, 즉 위에일 때는 3m, 2.5m, 1.2m가 되고요. 우리가 옆에 있을 때는 1.5m,
그리고 1m, 그리고 0.5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복습이 다 된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은 지중전선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중전선로에서 사용하는 전선으로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을 사용하고 우리가 이 종류에는 관로식, 암거식, 그리고 직접 매설식이 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중전선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게 될 텐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긴 친구를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짧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 요약 버전을 보기 전에 우선 먼저 같이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색깔 위주로 볼게요. 가,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우리가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m 이상으로 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직접 매설식에 의한 경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1m가 되겠습니다. 1m 이상. 요 기타 장소에서는 0.6m이다. 그리고 여기 노란 색깔 부분 볼게요. 지중전선을 경과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경과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않아도 된다. 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노란 색깔로 표시한 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지중전선을 경과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한 버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량의 우려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1m가 됩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별표를 미리 쳐놨어요. 이 중량의 우려가 있을 때는 꼭 1m가 되겠습니다. 이 1m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중량의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기타라고 나와 있을 때는 0.6m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중량의 우려가 있을 때는 1m, 없을 때는 0.6m가 되겠고, 기타의 경우에도 0.6m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지중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어서 보게 되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하면 경과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않아도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m, 0.6m 케이블, 콤바인 덕트 케이블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지중암의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암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부터 라까지 우리가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 위주로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지중암은 경과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나, 지중암은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다,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암으로서 그 크기가, 이 크기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그래서 우리가 지중암의 크기가 잘 나옵니다. 지중암을 이렇게 정육면체로 그리게 되면 가로도 1m, 세로도 1m, 그리고 높이도 1m인 이 친구를 다 계산하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죠? 1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중암은 항상 우리가 숫자 1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지중암의 크기는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것이 지중암이 밀폐형이어야 된다. 즉 밀폐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밀폐 단어 나오면 오답입니다. 우리가 가스를 방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통풍장치를 시설합니다. 그래서 밀폐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그리고 라, 지중암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지중약전류 전선의 유도장애 방지.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기설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제가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시험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누설전류와 유도작용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배울 개념은 지중전선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종류로는 지중약전류 전선, 그리고 저고압 지중전선, 그리고 특고압 지중전선, 추가적으로 유도성 가스가 있을 때 우리가 각각의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쉽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선 지중약전류 전선과 저고압 지중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이 화살표를 보시면 돼요. 이 화살표에 따르면 30cm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 저고압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역시 30cm가 되겠습니다. 30cm이다. 그리고 여기 봐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친구는 좀 더 길죠. 그래서 우리가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고압 지중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우리가 30의 거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60cm만큼 이격을 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삼각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도성 가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특고압 지중 전선과 우리가 유도성 가스를 내포하고 있는 관이 접근하고 있을 때 이 특고압 지중 전선과 이격거리를 살펴봤을 때 1m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위주로 봐주시게 되면요. 지중 약전류 전선, 그리고 저고압 지중 전선, 특고압 지중 전선, 그리고 유도성 가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이격거리를 묻는다. 그때 이 각각의 이 삼각형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30cm, 30cm, 60cm, 그리고 마지막으로 1m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특수 장소에서의 규정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터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터널은 우리가 규정에서 크게 2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첫 번째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 터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번에 해당되는 터널에 대한 규정을 보게 되면 저압일 때 지름이 2.6mm 이상입니다. 그리고 애자 공사 시 높이가 노면상 2.5m 이상이다. 이렇게 저압일 때 케이스를 2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고압일 때는 지름 4mm 이상 그리고 노면상 3m 이상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 터널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이에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되면 우선 전압은 저압일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압인 경우에서 전선은 2.5제곱밀리미터 의 연동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 치는 부분을 꼭 중점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봐주시면 여기서도 역시 노면상 2.5m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은 저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다시 철도, 궤도를 보게 되면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 터널에서 역시 저압에서 애자 공사 시 높이가 2.5m였습니다. 그쵸? 근데 사람이 상시 통행할 때도 저압이면서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림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림으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 노란 색깔로 된 친구가 저압인 케이스입니다. 저압일 때 애자 공사를 하게 되면 노면상 2.5m가 되겠고 이때 저압의 굵기로는 2.6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케이스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이다. 이러한 조건이 붙었을 때는 우리가 이때는 아까 배웠던 공칭단 면적이 2.5제곱밀리미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저압 굵기 2.6mm를 떠올려 주시면 되지만 조건으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이다.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공칭단 면적 2.5제곱밀리미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일 때도 케이스를 보게 되면 고압의 굵기는 4mm였죠. 그리고 우리가 노면상 높이는 애자 공사 시 노면상 3m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가압 장치의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친구는 정말 간단하게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우리가 수압일 때는 1.5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압일 때는 1.25배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같이 읽어볼 테지만 10분간 시험을 한다. 이것을 3가지만 기억만 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게 되면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압축가스 또는 압유를 통하는 관, 압축가스 탱크 또는 압유 탱크 및 압축기는 각각의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의 유압 또는 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단, 유압 또는 수압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의 기압이다. 즉 제가 아까 작성드렸던 것처럼 수압일 때는 1.5배, 그리고 기압일 때는 1.25배로 기억을 해주시고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한다. 이 3가지만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전선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인 것에 한한다.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만 챙겨가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전선의 종류로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 나오고 시험 문제에서 이것이 저압인지 고압인지 헷갈리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구는 저압이다.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저압일 때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저클 이렇게 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선 접촉점의 경우에는 고압일 경우 수면상 5m이다. 추가적으로 챙겨주시면 되겠고 나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전선로에는 이와 접속하는 가공전선로의 전용 개폐기 및 가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시설하고 또한 수상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여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 자동적 대신에 수동이라고 오답으로 이렇게 수동의 예시를 듭니다. 이 수동이 아니라 자동적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수상 전선로의 시설의 규정에 대해서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언 케이블은 저압이고 고압일 때 전선 접속점의 수면상 높이는 5m이다. 그리고 자동적 이 정도만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압일 때 지름이 2.6mm 이상이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전선의 높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고압 할 거 없이 5m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고압일 때 조형제 사이 이격거리에 케이블인 경우는 0.3m, 케이블이 아닌 경우는 0.6m로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압의 지름은 2.6mm, 그리고 높이는 5m, 그리고 케이블은 0.3, 0.6을 기억합니다. 케이블일 때는 0.3, 케이블이 아닐 때는 0.6m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시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가지에서 우리가 경관 파트를 배웠는데 A종일 때는 우리가 75m가 됐었죠. 그런데 시가지는 목주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목주는 안 된다. 그리고 B종일 때는 우리가 150m가 정답이 되고요. 철탑의 경우에는 40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탑은 우리가 더 조건이 추가가 됐었죠. 다만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때에는 250m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게 되면 75m 목주 사용할 수 없고 150m, 400m, 250m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지 등에서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을 알아봤는데요. 사용전압이 100kV 미만일 때도 우리가 단면적이 100보다는 작은 55가 정답이 됐었습니다. 55. 그리고 100kV 이상일 때는 단면적이 100보다는 큰 150.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도록 했습니다. 55와 150.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35kV 이하일 때 우리가 시가지의 가공전선로 높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35kV 이하일 때는 10m. 그런데 특고압 절연 전선이다 이런 조건이 붙었다면 이때는 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kV를 초과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10보다는 크겠죠. 따라서 10 플러스 우리가 짝수이기 때문에 0.12가 옵니다. 그래서 0.12 곱하기 단수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게 되면 10m, 그리고 특고압 절연 전선일 때는 8m, 그리고 35kV를 초과할 때는 10 플러스 0.12 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T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kV를 초과하면서 지락 또는 단락이 되었을 때는 자동 차단 장치가 몇 초라고 말씀드렸죠? 1초가 됩니다. 1초. 이 1초가 정말 잘 나오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100kV 초과 그리고 지락 단락의 조건이 있는데 보안공사의 조건이 추가됐을 경우도 이때는 2초를 기억합니다. 2초 이내에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이다. 50% 충격 불꽃 방전 전압 값이 그 전선에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 값의 몇 %죠? 110%였습니다. 110% 이상일 것. 13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빈칸을 다시 채워보면 110, 그리고 105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단면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규정에 대해서 단면적은 제가 6을 기억을 했습니다. 접지도체는 공칭 단면적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영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이다.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해서도 제가 크기로 위주로 암기해 주시면 더 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300 그리고 300이 똑같다. 그리고 이 윗줄은 330 그리고 300이다. 근데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가 절반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0을 절반하면 15가 되겠죠. 그리고 300을 절반을 하게 되면 150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맞춰주면 되죠. 우리가 저항이기 때문에 ohm의 단위가 되고 여기는 거리이기 때문에 미터로 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빈칸을 다시 채워보면 단면적은 6이고 전기저항은 300옴, 300옴, 30옴, 15옴, 300m, 150m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의 경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친구는 저압, 고압, 보안공사 경관값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암기를 하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목주와 A종은 몇 미터였죠? 우리가 경관이 100m였습니다. 100m. 그리고 B종의 경우에는 150m.
그리고 철탑은 400m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상부 조형제의 위와 옆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나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 순으로 우리가 나전선으로 갈수록 이격거리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나전선일수록 이격거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3m, 그리고 2.5m, 이 친구는 1.2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옆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1.5m, 5의 배수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1.0m, 그리고 여기는 0.5m가 정답이 됐습니다. 답과 비교를 하게 되면 100, 150, 400 잘 한번 보실 수 있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150, 400 그리고 3m, 1.5m, 그리고 여기는 2.5m, 1m, 그리고 여기도 1.2m, 0.5m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배울 수 있었죠. 우리가 건조물 상부일 때는 특고압은 3, 2.5, 1.2로 정리할 수 있었고 그 옆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0.5, 1.0, 1.5 그리고 2배로 해서 일반적인 케이스까지 3m까지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어서 지중전선로에 대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무엇을 사용하죠?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종류에는 암거식 또는 관로식 그리고 직접 매설식이 있겠습니다. 정답을 보게 되면 케이블을 사용하고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의 정리도 우리가 다시 빈칸을 뚫어보면 중량의 우려가 있을 때는 우리가 1m입니다. 1m. 그런데 중량의 우려가 없다 또는 기타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0.6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우리가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지중전선로는 이 네 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중량의 우려가 있을 때는 1m, 그리고 기타일 땐 0.6m. 지중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콤바인 덕트 케이블은 우리가 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함의 시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노란 색깔 부분은 같이 읽어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크기입니다. 크기는 1,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통풍 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그래서 보기에 만약에 밀폐형이다 이런 게 나와 있으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밀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해서 통풍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크기는 1세제곱미터가 되겠고요. 통풍 장치를 한다. 그리고 잘 나오는 것으로 자 여기 빈칸을 다시 뚫게 되면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 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친구도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누설 작용, 누설 전류 또는 유도 작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중전선의 이격거리입니다. 우리가 이 삼각형을 기억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중 약전류 전선, 그리고 저고압 지중전선, 그리고 특고압 지중전선이 있고 이 옆에 유독성 가스를 기억을 하고 이 삼각형을 떠올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수치가 작은 친구들이죠. 이때는 동시에 30cm가 되겠습니다. 둘 다 똑같이 30cm가 되고 이 친구는 30cm보다는 커요. 우리가 거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는 60cm로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특고압 지중전선과 이 유독성 가스에 언급이 있었을 때는 이 사이의 이격거리는 1m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30cm 그리고 60cm, 1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터널한 전선로의 시설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저압의 굵기는 어떻게 됐었죠? 저압의 굵기는 우리가 2.6mm가 됐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애자공사의 노면상 높이는 2.5m가 됐었죠. 저압인 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일 때는 지름 4mm, 그리고 이 노면상 이 애자공사의 시설 높이는 3m가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이다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는 이 저압 굵기를 2.6mm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공칭단 면적 2.5제곱밀리미터를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저압 굵기는 2.6, 그리고 여기 애자공사 저압 시 높이는 2.5m, 그리고 고압일 때 높이는 3m, 그리고 고압 굵기는 4mm가 되고요. 우리가 공칭 단면적은 사람이 상시 통행할 때는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가압 장치의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만 읽어보면서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의 유압 또는 수압. 우리가 수압의 경우에는 1.5배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5.
1.5배의 유압도는 수압을 연속하여 몇 분간이죠? 몇 분간? 10분간입니다. 10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단 유압도는 수압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의 기압이다. 우리가 기압은 1.25배가 정답이었습니다. 여기는 1.25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수상전선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상전선로에서 제가 저압의 이 전선, 이 종류가 정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는 고압이 아니라 꼭 저압인 경우이다.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압일 때 전선 접속점의 수면상 높이는 5m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규정을 보시게 되면 쭉 읽어주시면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즉 수동이 아니라 자동이 정답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교량만 남았네요. 교량에 대한 빈칸을 같이 채워볼게요. 저압일 때 지름이 몇이었죠? 저압일 때 지름은 2.6mm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선의 높이는 저압과 할 거 없이 5m가 정답이었고,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 고압일 때 케이블인 경우 우리가 몇 미터였죠? 0.3m. 그리고 케이블 이외의 경우에는 0.6m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시면 이렇게 2.6, 5, 그리고 0.3, 0.6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선로 파트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전선로 파트는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복습하셔서 이 단원에서 확실한 점수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단원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단원, 2단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